짜잔. 자, 오늘 9월 14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5시 30분이고요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찬찬히 해가지고 오늘 선방만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콜로 초지동에서 어디에요? 시와 가는 거, 정왕동 가는 거 25,000원짜리 하나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어제부터 얘 혼자 살짝 이렇게 떨리는 게 생기면서 제가 편집할 때 보니까는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떨리는 소리 같은 게. 이거 카메라 왜 이러지? 마틴이 갔나? 벌써 얼마 쓰지? 1년도 안 썼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뿅. 짜잔. 자, 시와 잘 도착했습니다. 경유가 걸렸는데요, 역경유가 걸렸습니다. 역경유. 그래서 원래는 25분 운행이었는데 15분 운행 추가돼서 요금 2만원 더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25,000원, 45,000원 현금 콜이어서 5만원 받았습니다. 첫 콜인데 그래도 뭐 괜찮았죠. 좋습니다. 실제로 운행을 한 40분 조금 더 한 것 같아요. 그 경유지에서 뭐 두 분이 또 뭐 이렇고 저렇고 하시고, 야, 술을 어떻게 5시 반에 갔잖아요. 와, 술 길바닥에 누워 계셔. 명절 대낮에 길바닥에 누워있어. 야, 소주를 제가 봤을 때는 야 4-5병 마셔서 저 정도 안 됩니다. 최소 7-8병 마신 것 같아요. 완전 진짜 장난, 인사불성. 야, 그리고 신기한 게요, 두 분 다 술이 엄청 취했잖아. 와, 저는 두 분의 말을 다 하나도 완전 꽐라대서 샬라샬라 하는 거 있잖아요. 두 분 다 말을, 인사불성 아무 말도 못 알아듣겠는데 서로는 대화가 통해. 야, 되게 신기해. 술 취한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게 있나? 장난 아니지. 시끄러. 자, 아무튼 운행 잘했고요. 또 다음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따 봐요. 뿅. 이 카메라 자꾸 이 드륵드륵 하는 거 신경 쓰이네요. 소리가, 영상 할 때 소리에 이게 들어가던데, 저한테는 핸드폰에,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핸드폰 진동 오는 것처럼 이렇게 찌 울리기만 하거든요. 울리기만 하는데 편집할 때 보니까는 그 상황일 때 스스슥 이런 약간 소리가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렇고요. 하여튼 가만하고 좀 봐주세요. 빨리 뭐 수리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고쳐지나? 걱정이네. 여기 정왕동에서 신길동 가는 거 2만원짜리 잡았습니다. 정왕동에서 신길동 가깝죠.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서 봐요. 뿅. 짜잔. 자, 현재 시간 6시 50분입니다. 콜 잘 완수했고요. 여기 이제 신길동 박스 쪽 넘어가면서 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저씨들이 내일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낮술을 아주 다들 그냥 이빠이 드셨네. 이빠이. 제일 뭐 편안한 날 중에 하나죠. 내일 뭐 없으니까 오늘 술 한잔 거하게 먹기 좋은 날이죠. 나도 오늘 일 안하고 그냥 술이나 한번 그냥 거하게 먹을 걸 그랬나요? 살짝 후회되네. 자, 가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현재 시간 7시 20분입니다 콜 잡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콜 잡는데 걸렸다기보다는 오늘 잠을 좀 잘 못 자고 나와서 그냥 편의점 앉아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길동에서 이동 가는 거 21,000원짜리 콜만으로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 박스로 들어왔는데요, 아까 전에 착지 떨어진 곳에서 콜이 나왔네요. 가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이동 앞에 잘 도착했습니다. 현재 7시 50분이고요 뭐 운행 시간 15분 채 안 했죠. 근데 바닥에 15,000원짜리 콜만 엄청 떨어져 있네요. 참. 의외로 기사님 수도 꽤 있습니다. 기사님들도 꽤 있어요. 이게 명절이 앞에 있어야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수목금이 명절이고 토일이 쉬는 날. 지금은 이제 토일이 쉬는 날이고 월화수, 그러니까 뒤에가 명절이잖아요. 명절이 앞에 있어야 좋은데 뒤에 있어가지고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한 대 앞으로 이동해가지고 또 콜 보겠습니다. 자, 가서 봐요. 뿅. 짜잔. 자, 콜이 뭐 15,000원짜리밖에 안 떨어지고 2만원짜리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나가는 콜은 거의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오늘도 뭐 제가 봤을 땐 늦게까지 그냥 삥콜만 계속 많은 약간 그런 형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게 재미가 없죠. 재미도 없고 흥도 안 나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팀앱으로 하나 잡았어요. 여기 이동해서 본호동 가는 거 22,000원 떠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제 아주 가끔 대리 부르시는 분들이 뭐 팀앱이나 카카오로 이렇게 뭐 2만원, 22,000원 요런 거 뜨는 거나 잡아야 되는데 빨리빨리 바로바로 연계가 잘 안 되는 거죠. 지금도 한 1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도 뭐 10분 만에 잡았으면 뭐 빨리 잡은 건가? 자, 가서 일단 운행하겠습니다. 자, 가서 봐요. 뿅. 짜잔. 자, 현재 시간 8시 25분 한 12분 정도 운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상록수 한대암역 쪽 가면서 콜 볼게요. 콜 엄청 없어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늦콜이 좀 늦콜 삥콜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뿅. 짜잔. 여기 한대 앞에 포장마차입니다. 굉장히 먹기 좋은 데입니다. 자, 오늘은 복귀를 해버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콜이 제가 봤을 때 늦콜이 나와도 계속 삥콜만 나오는 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 만드느니 차라리 쉬고, 또 어저께 잠을 3시간밖에 안 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쉬고 차라리 마지막 날 낙콜이 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마지막 날 낮에부터 좀 초저녁까지 오늘 일을 못한 거를 그때 채우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복귀를 한 다음에 복귀해서 마감 영상을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일단 복귀하겠습니다. 가서 봐요. 뿅. 짜잔. 자, 어제는 4콜 탔었나요? 4콜 타고 바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바로 잤습니다. 바로 자고 일어나서 마감 영상을 찍습니다. 어제는 우선 제가 한 3시간밖에 못 잤었는데요. 일부러 별로 안 자고 그냥 일을 나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추석 연휴 월화수가 있잖아요. 연휴 때는 새벽 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가 않고 그러니까 완전 일요일 콜처럼 나오니까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낮에 한 1~2시에 출근해서 밤에 한 12시, 1시 정도까지 이렇게 일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그 몸 패턴이 새벽까지 일을 하고 늦게 잔 다음에 오후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패턴 좀 바꾸려고 일부러 잠을 안 자고 나간 다음에 일을 좀 빡시게 하고 들어와서 자고 일찍 자고 일찍 나가서 일찍 자고 이제 몸 패턴 좀 낮에 이제 일어날 수 있게끔 바꾸려고 그렇게 나갔는데요. 일을 빡시게 하고 들어오질 못했죠. 4콜 타고 들어왔죠. 이런 날이 사실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저는 거의 없는데 뭐 폭망하고 들어왔다 아니면 뭐 멘탈이 날라서 들어왔다는 아니고요. 판단을 해보니까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콜이 없겠더라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추석 명절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목금이 추석이 되고 토요일이 쉬는 날이면은 수목금에 빡시게 일이 되고 토요일까지도 일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요일날 완전 이제 콜이 없거든요. 작년 추석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쉬면 되는 건데 이번엔 추석이 뒤에 붙어 있잖아요. 토요일이 그냥 주말이고 월화수가 이제 추석이기 때문에 월화수의 콜이 오히려 좀 몰려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어저께 일찍 끝내고 오늘도 일을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오늘도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냥 조금 하고 말고 오늘 쉬는 날 잡아버리고 월화수를 그냥 일하는 게 낫겠다. 수요일 같은 경우도 낮부터 초저녁 일찍 끝나겠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나가서 일찍 나가서 초저녁에서 한 밤 한 10시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어제 일찍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마감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은 이 대리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세요? 그래서 가장 힘든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1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일이 이게 자유의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누구도 뭘 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출근을 하든 안 하든 아니면 일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이라도 뭐 진상손님을 만나든 아니면 상황실이 너무 빡치게 해서 일 못 해먹겠다 해서 중간에 들어오든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콜이 너무 없어서 진짜 짜증나서 소주 한 잔 먹고 말자 해서 그냥 거기 소주 한 잔 먹고 퇴근을 하든 누구 하나 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장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 아주 큰 단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 하기 위해서 이 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이든 내가 멘탈이 날아가든 좀 힘들든 어느 핑계를 갖다 붙여서라도
어느 순간 일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출근부터가 마찬가지죠. 오늘 일 할까 말까? 피곤한데 하지 말까? 친구가 술 한잔 하자는데 그만하고 술 한잔 먹을까? 오늘 일 없을 것 같은데? 나가지 말까? 뭐 이런 거죠. 또 출근했다가도 첫 콜잡기 겁나 힘드네. 어떡하지? 그만? 그냥 때려칠까? 이러다가 출근했다가도 한 콜도 안 잡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 일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이나 단점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반대로 이게 또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요. 저희 일은 어느 누구랑도 관계를 안 맺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거래처가 됐건 간에 사람 간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우리가 오는 어떤 고단함과 피곤함이 분명히 있죠. 근데 저희 일은 그게 없어요. 왜냐면은 회사라고 해봤자 사무실, 상황실 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고 매일 만나는 고객님들도 두 번 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이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봐요. 그게 큰 장점이고 반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 자체를 자유의지로 스스로가 무조건 해내야 된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왜냐면은 사람은 원래가 의지가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신이. 의지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극복해내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자유의지를 극복하는 방법이나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꿀팁들을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 일은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목표 설정, 목표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크게는 우리가 이 대리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각자마다의 어떤 목표가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목표가 확고하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그냥 뭐 시간도 저녁 시간한테도 뭐 별 할 일도 없고 노느니 나가서 뭐 한 돈 10만 원 벌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나오시면은 저희 이 일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생각보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콜 잡는 거부터 우리가 이 멘탈 잡는 거부터 일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막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냥 제가 편의점 알바를 약간 예를 드는데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댓글 달아주셨어요. 왜 직업에 대한 어떤 비하 발언 같은 걸 하냐. 약간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어느 알바를 예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건 나가서 그냥 사실상 앉아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유의지로 극복을 하고 말고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일은 나가서 직접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생기죠. 하기 때문에 각자마다의 어떤 목표의식이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나왔을 때 출근을 하러 나와서 그날의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일하는 것과 목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일하는 거는 차이가 또 굉장히 커요. 저 같은 경우도 나와서 영상 초두에 항상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오늘은 40만원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30만원 정도 목표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안 하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일하는 거에 제가 봐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하기 때문에 목표 금액을 꼭 설정하시고 일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좀 팁을 드리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은 없을 거예요. 오늘 목표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목표 금액을 과하게 잡으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우리 일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뭐 아주 운 좋게 높은 매출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매출이 빠그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기 때문에 목표 금액 설정할 때는 80%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게 고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고매출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게 아니라 변수가 많은 일이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 그래도 이 금액만큼 내가 오늘 하고 들어간다. 약간 이 느낌으로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진상 만나서 혹은 상황실 통화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런 부분을 그래도 내가 오늘 30만원 하고 들어가야지. 그래도 내가 오늘 25만원 하고 들어가야지. 라는 마지막 끈을 잡아 놓기 위해서 목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반대로 너무 고매출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맥스치를 잡아놓고 일을 하시면은 일할 때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득보다는 제가 볼땐 실이 많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을 해놓고, 이제 물론 일을 하다가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이미 초과 달성하면은 약간 더 상향 조정해서 다시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목표 금액을 설정하셔서 일을 하시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멘탈이 날아가는 이제 몇 가지 경우일수가 있죠. 제가 그 경우일수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그때마다 자유의지를 극복하는 방법을 몇 가지 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일을 출근을 하잖아요. 저희가요. 출근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보통 8, 9시쯤 혹은 좀 빠르게는 7시 8시 전후에서 9시 전에 출근들 많이 하시죠. 그때 출근했을 때 첫 콜 잡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 시간대는 단가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빠진 단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출근들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첫 콜 잡는 게 되게 힘들어요. 안산으로 따지면은 뭐 20분에 2만원짜리 외곽 나는 거 막 잠실 나간 거 35,000원 찍히고, 동탄 50분 운행인데 3만원 찍히고 막 이래버리면은 그런 거 잘 못 잡겠잖아요. 못 잡겠고, 그 시간이 30분 지나서 1시간이 넘어가져 버리면은 그때 약간 이제 멘탈이 바사삭 되게 하죠. 멘탈이 바사삭 하면서 어떤 고민이 드냐면은, 아, 오늘 때려칠까?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로 나갔다가 첫 코를 안 잡고 에이씨 때려쳐 하고 집에 가서 소주 한 잔 먹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가장 위험하고 안 좋죠. 왜냐면 하루 자체를 날려버리는 거니까요. 하기 때문에 여기서 팁은 뭐냐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가잖아요. 그럼 첫 콜을, 물론 당연히 좋은 콜 잡고 나가는 게 최고의 방법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삥콜로 그냥 잡습니다. 한 15분에 2만원. 낮에 탁송도 마찬가지예요. 낮에 탁송도 나갈 때 그냥 시내발이 2만원짜리. 제가 이제 영상 보시면 그런 거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콜을 잡고 스타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삥콜로 일단 스타트를 시켜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스타트하면서부터 30분 1시간을 죽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아예 포기하고 집에 들어서 소주 먹거나, 아니면 첫 콜을 1시간 만에 잡더라도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스타트하면서부터 내 컨디션이 난조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하루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스타트하면서부터 뭐 이미 날라갔는데 뭐 1시간 죽고 시작하는데 일이 잘 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느니 스타트를 가볍게 잽으로 2만원짜리 하나를 가볍게 타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만원짜리 탔으면 어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차이가 생겨요. 처음 시작할 때 뭐 집에서 콜을 잡든, 아니면은 집 나가서 첫 스타트 콜지에서 콜을 잡든, 거기서 콜을 잡을 때는 좀 더 우리가 노려요. 좋은 콜 잡으려고. 근데 내가 이미 2만원짜리 타고 어디 갔잖아. 이미 딴 데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그냥 어지간하면 또 잡게 됩니다, 사람이. 이게 되게 차이가 커집니다. 하기 때문에 첫 스타트를 좋은 콜을 못 잡을 때는 그냥 늦어도 20분 내로는 삥콜에서 빨리 잡고 스타트하는 게 그날 하루 전체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콜이 잘 안 잡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삥콜로 시작을 한다. 요거 굉장히 좋은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멘탈이 또 날아가는 경우가, 이제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죠. 외부 사람들을 하면은 어떤 고객이 완전 개진상을 만났을 때, 혹은 상황실에 뭐 말도 안 되는 갑질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 당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일하면서 어떤 야, 이거 해야 되나? 못 해먹겠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럴 때 극복하는 저만의 어떤 방식이나 생각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자의식이나 자존감이 좀 높은 편이라서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성격이긴 합니다. 안 쓰는 성격이긴 한데, 그 외로 또 좀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진상 손님 만났을 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진상 손님 만났을 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 손님 우리가 다시는 두 번 다시 볼 사람이 아니야. 아예 볼 사람이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은 술을 드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성이 굉장히 현재 부족한 상태.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손님이 뭐 진상 부리고 뭐 깝치고 진짜 연병 떠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분은 뭐 현재 술 먹어서 괴로운 상태니까, 또
얼마나 우리 사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 이분도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술 먹고 어디 쓱낼 데 없으면 대리기사한테 우리한테 씀을 낼까 이렇게 이해하고 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는 진상을 만난 게 작년 겨울이죠. 겨울 때 욕 개지랄하는 한번 진상을 만난 적 있었죠. 영상이 있었죠. 그 이후로는 또 진상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예 한 번도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우리가 신경이 예민하게 좀 거슬럭거린다? 약간 그 정도의 손님들이야 뭐 언제든지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외에는 진상이라고 표현할 만한 손님을 만난 적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좀 진상일 것 같다 싶으면요, 대화를 최대한 그냥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게 뭐, 야같다는 생각보다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TV 나올 만한 상황인 경우에만, 아주 좋은 대화를 많이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땐 대화를 그냥 어지간하면 아낍니다. 굳이 뭐,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떠들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진상 손님들은, 첫 번째로, 두 번 다시 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분들은 약간 현재 심신미약 상태다. 그리고 회사에서 상사한테 겁나게 쪼크 먹고 이러니까 이제 열받아서 어디 하소연할 데 없어서 그냥 저희한테 하는 거다. 그럴 때 그냥 네 하고 그냥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거기에 같이 우리가 대응해서 감정 소모하면은 결국에는 또 우리 손해다. 우리도. 왜냐면 우리도 일하면서 짜증나서 일 못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상황실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 그분들도 제가 봤을 때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술 먹은 사람들 상대하면서 그 진상 나는 경우 상황실 다 대응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 또 기사님들도 일하다가 뭐 출발지 잘못 자기네들이 입력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사들 전화해서 지랄하는 경우도 왜 없겠어요. 저는 뭐 그런 경우가 진짜 단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 기사님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네들도 일하면 스트레스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거죠. 뭐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아예 잘못된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걸 가진 상황실이라든지 사무실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조차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뭐 연병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끊어. 끊고 맙니다. 그리고 생각도 안 해. 그리고 그럴 때는 또 빠르게 다음 콜을 빨리 잡아버려요. 왜냐면 그 생각을 저한테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진상을 만나든 상황실이 개지랄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내가 신경 써가지고 내가 감정 소비해가지고 결국에 손해보는 건 누구다? 우리 자신밖에 없거든요. 상황실도 마찬가지죠. 두 번 다시 통화하는 경우 있겠죠. 통화하는 경우 있겠지만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목소리고 뭐 이 사무실 저 사무실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냥 신경을 아예 배제하고 일을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고 있어요. 특히나 저희가 저녁 일할 때 대리 상황실 여자 상황실 여자분들보다 진짜 심한 거는 탁송 하시는 사장님들이에요. 탁송 그 상황실 사장님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진짜로 와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어쩔 때 보면은 아니 이 상황에서 왜 뭐 소리를 왜 지르고 왜 그러지? 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때 되게 많습니다. 저도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고 와 막 저도 그 순간에 막 감정이 딱 올라오기도 하니까요. 사람인데 감정이 아예 안 올라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를 어차피 녹취가 다 핸드폰 다 녹음이 되니까요. 그래서 영상 한번 올려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제 영상의 어떤 방향과 취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런 거 올리면 뭐 조회수 억으로 돼서 조회수 많이 올라오고 하겠죠. 근데 뭐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취지는 맞지 않아서 한 적은 없지만 아무튼 간에 탁송 상황실도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그럴 때도 저는 아예 신경 안 써요. 저도 처음에는 첫 코로 잡았는데 상황실에서 버럭 소리지고 난리도 뭐 연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일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한두 번 경험하고 나서 결국에 손해는 내 손해밖에 없구나, 내 감정 소비밖에 안 되는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신경을 아예 그냥 안 쓰고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뭐 그런갑다. 그러고 마세요.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워낙 큰 점조직이기 때문에 그거 뭐 어떻게 하나씩 어떻게 다 뜯어 고칩니까? 고쳐지지도 않아요. 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신경 안 쓰고 일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하나가 죽는 시간이죠. 가장 많이 죽는 시간이 사실은 어딘가에 떨어져서 새벽 한 2, 3시쯤? 2, 3시쯤 떨어져서 이제 그때 이제 콜이 끊기니까요. 복귀콜이 안 되고 콜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죽게 되죠. 그래서 가장 힘든 게 이런 거 많이 어디 2시에 떨어졌어. 근데 콜을 못 잡아. 그래서 2시부터 첫 차 다니는 시간까지 5, 6시까지 거의 뭐 한 3, 4시간 죽어야 되죠. 3, 4시간을 죽고 첫 차를 타고 복귀하는데 뭐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해서 집에 한 7시 전후에 들어온다.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죽는 시간 동안의 어떤 그 괴로움, 스트레스, 그리고 첫 차 타고 복귀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이제 뭐 매출도 빠르겠죠. 복귀하면서 어떤 그 좌절감, 이런 감정이 들어와요. 이제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뭐 이틀, 3일 연속으로 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일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아주 그냥 깊은 고심에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스트레스까지 들어가집니다. 얕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감정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좌절감이 들어오고 깊은 고심에 들어가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절대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물론 요즘에는 잘 안 죽죠. 안 죽기 때문에 별로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전에 저는 뭐 맨날 죽었으니까요. 맨날 죽을 때 제가 했었던 방법을 말씀드려보면은, 만약에 뭐 남양주 진접에 떨어졌다, 뭐 아산 어딘가 배방에 떨어져 있다, 새벽 2시다, 콜이 당연히 안 나올 거 뻔하죠. 그러면은 손절 시간을 정해요. 손절 시간을 30분에서 맥스가 1시간입니다 1시간이 넘어가지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맥스로 1시간은 손절 시간 정해두고요. 그러니까 새벽 2시면 3시까지만 정해두고 3시까지 콜을 못 잡았다, 그럼 포기합니다. 그날 포기. 그리고 그냥 바로 사우나 갑니다. 사우나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탁송을 잡고 복귀를 합니다. 이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죽어요. 5시 반? 보통 5시 반, 6시 첫 차 다니니까요. 5시 반까지 죽고 6시까지 죽고 첫 차 타고 복귀하면 7시 반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잠도 한숨도 못 자, 정신 피폐해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귀하면서 어떤 좌절감 느껴. 아침에 보면서 그 고단함, 이것보다는 그럴 바에는 3시에 사우나 들어가고 자서 8시나 9시에 5시간, 6시간 쉬고 난 다음에 9시부터는 탁송이 나오니까요. 탁송 콜 잡고 탁송 콜 잡으면 운전하고 오니까요. 뭐 한 10시쯤 복귀하겠죠. 다만 뭐 얼마라도 벌고 집에 들어와서 다시 또 좀 더 자는 거죠. 좀 더 자고 오후에 일어나는, 이 패턴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뭐 집에 복귀 못해서 어떤 뭐 밖에서 자는 불편함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새 죽고 아침 첫 차 타고 들어오면서 어떤 좌절감을 느끼는 거는 그거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물론 한 4시쯤 5시쯤 죽어서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렸다 첫 차 타고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뭐 그 정도 좌절감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냥 뭐 거의 새벽까지 일을 했다가 그냥 첫 차 타고 복귀한다,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2, 3시부터 죽어서 첫 차 타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연관해서 좀 더 팁을 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는 투잡하시는 분들 별로 해당 사항이 없으시겠죠. 투잡이신 경우에는 이미 뭐 1시 전에 복귀가 자꾸 들어가시니까요. 전업이시거나 아니면 투잡이라도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그럴 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으면 1시 전후부터 2시 요 사이에 콜을 잡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미 트루카에 대한 동선도 좀 생각하면서 콜을 잡는 게 중요해요. 트루카 존을 보면서 요즘에 1시만 넘어가져도 남부 지역의 트루카가 굉장히 이제 막 많이 없어지죠. 하기 때문에 트루카가 있는 쪽으로 콜을 잡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복귀 콜이 안 될 때는, 정이 안 될 때는 트루카를 빠르게 잡고 들어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트루카를 좀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트루카는 요즘 딱 떴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트루카가 만약에 제가 있는 뭐 봉담에서 떴다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은 떠있으면은 그냥 1시간, 2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1, 2시에 보면은 떠있으면요 바로 없어져요.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트루카가 뜨면은 바로 예약을 누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트루카마저 날아가면 이제는 복귀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자유의지로 일을 해야 되는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일단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일 자체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의식이 정확한 목표의식이 없으면은 일을 해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출근했을 때 그날의 목표 금액을 세팅하고 설정하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에 어떤 멘트 날아가는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가 마지막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일을 스타트할 때 첫 콜을 못 잡고 굉장히 거기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날 하루가 좌지우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콜이 잘 안 잡힐 때는 그냥 삥콜로 빠르게 간단하게 스타트하는 게 아주 중요할 거다. 그리고 진상이나 상황실의 어떤 갑질이라든지 어떤 이런 통화를 했었을 때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에 이제 죽는 시간이 왔을 때 그 시간을 계속해서 미련하게 죽고 앉아있고 하다가 결국 새벽에 첫 차를 타느니 빠른 판단해서 손절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차라리 다음날 아침 탑승을 타고 복귀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혹은 그 전에 투르카를 이용해서 빠르게 먼저 복귀하는 게 훨씬 더 주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느끼는 그 밤새 죽고 퇴근할 때 그 좌절감, 이거만큼 우리한테 치명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좋은 팁이 돼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멘탈 관리 잘 되시고 자유의지로 해야 되는 우리 일들을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이 대리운전하면서 가장 힘든 점, 다른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은 저도 한번 같이 공감하고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거, 또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힘이 드신지 그런 부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같이 또 한번 대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일요일인데요. 쉬는 날로 잡긴 했는데 여러가지 오늘 좀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아니라 오늘은 영상 찍는 날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은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전 또 다음 영상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